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전이 답했다 에서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는다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역사 속에 기록된 인간의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므로써 현재에 대한 해답을 찾고 미래까지 대비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요.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운 전쟁을 기록한 것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데 바로 반복될 미래사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2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인간의 행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예로 든다면 1인자로 생각나는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전쟁 중이나 전쟁 후에 사람들이 움직였던 방향을 알면은 현재 사람들이 앞으로 움직일 방향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안다는 것은 각종 상품들, 부동산, 주식, 상품 판매의 흐름을 예측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서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책 자체가 그게 두 번째 편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시간 자체가 가장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독서가 단지 있잖아요. 이게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게 책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독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쾌락입니다. 이래서 욕심조차 사라지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 문장들은 심장을 뜨겁게 하고 뜨겁게 만들어 뒤집히게 하고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 순간 나에게는 시간마저 압축하는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24시간을 마치 48시간처럼 살 수 있게 합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유가 있어집니다. 여유가 있어지고요. 그리고 고명한 작가가 연기를 하고 메밀국수 사업을 하며 책을 쓰고 강연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많은 일을 하지만 항상 여유롭습니다. 그 비결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책을 읽고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자신 안에 영향을 쌓는 것이고요. 영향이 쌓인 사람은 빈손으로 지구 어디를 가든지 부를 읽을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집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다 보면 코린토스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보다 왜 주변국이 더 강한지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우리는 주춤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집을 비우고 나가면 가진 것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지만 그들은 밖으로 나가며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 편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400년 전에도 인간 행동의 핵심은 실행입니다. 실행이고 실패하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조건 유익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책을 읽고 또 심장이 뒤집힌 나는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가 그렇게 말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현재의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이 동기부여돼서 움직이게 되고요. 이게 바로 책의 힘입니다. 근데 그저 오늘 당장 해야지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늑장 부리지 말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것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쳐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타인을 위해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이나 출세를 위해서 글을 썼다면 2400년이 지난
지금 이미 투키디데스의 이름은 잊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오늘 나온 것으로 한다면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는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서 코린토스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보다 주변국이 왜 더 강한지 대중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근데 우리는 주춤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을 비우고 나가면 가진 것을 잃게 될까 걱정하지만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 말한다. 예전에 칭기스칸이라는 아주 그 정복왕이 있는데 근데 한 곳에 성을 쌓고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고요. 자꾸 움직이면서 확장하면은 번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전을 읽으며 과거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시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고전이나 뭐 역사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예측함으로써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바꿔 말하면 고전은 미래에 대한 답안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 고전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근데 독서는 그 행위 자체로 목적이 되고요. 그게 그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아주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역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